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단계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또 다단계를 하면 인간관계의 신뢰가 왜 깨는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고요. 제가 10년 이상 다단계, 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유경험자로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의 요즘 인식은 매우 안 좋다 보니까 MLM,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피라미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로부터 양쪽으로 두 명씩 내리다 보니 마치 피라미드처럼 생겼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원래는 일반 마케팅이죠. 좋은 상품을 내 주변에 구전을 통해 알리면 그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받게 되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알려준 대가, 즉 영업한 대가를 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수수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수료를 원래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 하면 대리점 영업사원한테 줘야 되는데, 영업사원 대신 누구한테 줍니까?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돌려드리겠다라고 개념을 만들어서 정리된 게 피라미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품에 따라 원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업하는 사람한테 대리점에서 주면 원가에 사와서 판매가로 팔면 여기서 수수료가 생기는데, 이것을 소비자가 대리점을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가 만약에 30%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30%의 수수료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냐 하면 소개하는 그 소비자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런 개념에서 피라미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상품값은 얼마입니까? 상품값은 70%가 되고 수수료가 30%이니까 상품과 수익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상품만을 제거를 해버리면 수수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수수료는 결국 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품만 없애버리면 이 돈이 어떤 개념으로 가져가는지를 한번 보면 됩니다. 이 수수료만 갖고 얘기하자면 폰지 사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수수료를 만들어 밑에 사람 돈을 받아서 챙겨 먹고 위에 사람한테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위에 사람은 밑에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하면 내가 수익률을 줄 거라 하지만 결국 수익률이 누구한테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사람한테서 나와서 수수료를 주고, 또 수수료를 위로 준 밑에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모집해 오면 또 그 밑에 사람들에게 받은 돈을 가지고 또 나눠주는 이런 형태를 폰지 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투자에서 얻은 수익률이 아니라 밑에 사람들 돈을 가지고 수익률을 막 내주다가 이게 눈덩이처럼 막 커진단 말이에요. 이 모집한 돈이 커져가지고 어떤 시점이 되면서 여기서 엑시트를 하게 됩니다. 이 엑시트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기가 되는 거죠. 위 사람들은 돈을 냈는데 수수료 조금 먹다가 모집책이 날라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원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게 폰지 사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상품이 없다면 이 모든 구조가 다 뭐랑 똑같아지냐 하면은 폰지 사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위 사람한테 받은 돈 중에 상품값도 있고 수수료도 있는 거죠. 그 수수료가 이 사람들한테 배분되는 구조이다 보니까 상품의 진정성이 없으면 뭘로 돌아갑니까? 결국 폰지 사기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피라미드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정상적인 판매 루트가 있는가 하면 또 불법적인 판매 루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게 맨 처음 정상적인 내용으로 쓰이다가 자꾸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폰지 사기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불법의 대명사인 피라미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리면 끝장나니까 새로운 단어가 필요한 거죠. 그 새로운 단어를 가져온 게 그게 다단계 MLM,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은 피라미드이고 정상적으로 가면 다단계라고 해서 그럼 이것이 다른 단어냐? 아닌 것이죠. 같은 단어입니다. 피라미드는 불법의 대명사이고 다단계는 정상적인 대명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피라미드를 한다고 하지 않죠. 다단계를 한다라고 합니다. 왜? 내가 불법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점점 퇴색돼 가지고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안에 불법적인 요소들을 하는 놈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단계는 브랜딩 이름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름을 바꾼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한국은 이제 공제조합이 두 개가 있죠. 다단계 공제조합을 가입을 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직판이라고 하죠. 직접 판매 공제조합을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 예치금이 조금 많습니다. 직판은. 그래서 보통은 예치금이 적은 특판 공제조합에 많이들 가입합니다.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준다는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실제로 불법 다단계는 말할 것 없지만 합법 다단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 법적으로 수당을 35% 이상 풀어주지 못하도록 묶어놨기 때문에 중간 유통 마진을 뺀 것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 한정된 수당에 돈을 벌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수당을 주는 게 한정되어 있어요. 돈을 벌어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저께 강의 중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서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너무 오래 했어. 10년 동안이나 했어. 야, 10년 넘게 이 다단계를 할 줄이야. 머리가 나쁘면 그렇게 오래 합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다단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한 번만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단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제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돈과 시간 낭비의 주범이라고 누구에게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덜 오염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폰지 사기의 유형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안 좋으면요? 상품이 안 좋으면 그렇게 됩니다. 좋은 상품을 입소문으로 팔고 입소문의 대가를 고객에게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입소문 아니에요? 상품입니다. 입소문이 아닌 거죠. 좋은 상품이 아니면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데 이 좋은 상품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 하면 이거죠. 네트워크에 맞는 상품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구독 가능한 오늘 팔고 몇 년 후에 다시 팔 수 있는 것들은 이 다단계로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구입을 하고 나면은 다시 구입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반복 구매가 가능해야 되고, 그 반복 구매가 좋은 게 뭐냐면 그 다단계 회사들이 잘 써먹는 방법이긴 한데요. 조금 싸게 구입하도록 그 월 정기 구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하죠. 그게 오토십과 같은 방법입니다. 매달 그 오토십 상품을 월 구독료를 끊는 분들의, 물론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PV를 일정하게 매달 구독하기 좋게끔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다단계 회사가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먹는 거겠죠. 생필품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필품은 누가 다 잡고 있습니까? 이미 대기업에서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봐야 대기업들한테 다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이라고는 하는데 맨날 똑같은 걸 먹으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매일 먹는 것들 중에 맨날 먹어야 되는 그 당위성 있는 게 상품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이 그게 그 건강보조식품이죠. 그래서 물류 다단계 하는 회사들 보면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사용해요. 보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의약품이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좋고 안 좋고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명확하죠. 근데 건강보조식품은 어때요? 이 좋음이라는 게 좀 살짝 요건 애매하죠. 왜냐하면 보조식품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것만 갖고 좋아질 수 없는 것이죠. 건강식품이나 의약품은 이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데, 건강보조식품은 어때요?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상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애매함을 과대 포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대 광고를 하게 되는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내가 데리고 온 분들을 그 상품을 사게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과대 포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조금 좋아질 수도 있지만 이미 그 체험 사례 발표를 할 때 보면 많이 좋아졌다라고 과대 포장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죠.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시고 온 분들 어쨌든 이 상품을 사게 만들어야 돼. 나쁜 말로 현혹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그럽니다. 이 돈 때문에 이런 과대 포장해서 체험 사례를 발표하고 이런 경향이 사실 많아요. 가성비가 좋은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하죠. 첫 번째,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가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성능은 어떻다고요? 애매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어떻습니까? 그 물류 다단계의 그런 건강식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 상품이기 때문에 무엇이 많이 들어가냐 하면요, 그 연구비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구 비용, 그 시간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좋아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냐 하면은 굉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어쨌든 설계가 안 좋게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업하는 방식을 보겠습니다. 좋은 상품을 써보고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좋은 상품이 입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입소문을 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알아보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단계 자체는 좋아요, 나빠요라고 할 때 가치는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저는 뭐 나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성이 있냐 하면요. 상품 플러스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상품이 안 좋을 경우에는 뭐가 되어버리는 거냐 하면 폰지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불법 다단계이고 이게 사회를 개판으로 만드는 그 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상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증해서 입소문이 나야 되는 거지, 입소문을 내서 좋은 상품으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상품을 강조하냐, 수수료를 강조하냐, 상품을 강조하면 내가 써보고 좋아지면 되거든요. 이거를 강조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상품을 사면 좋은 상품이죠. 그런데 뭐가 더 욕심이 나기 시작합니까? 이 수수료 체계에서 이 수수료가 뭐를 얘기해 주냐 하면 돈을 번다는 겁니다. 어떤 돈을 법니까? 가만히 있으면, 소개만 하면 편하게 돈을 버는 거라고 이 편하게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야, 2명만 소개해봐. 2명만 네 밑에 심어 놓으면 얘네들이 알아서 2명을 심지 않겠니? 하는 거죠. 얘가 또 2명을 심으면 너는 가만히 앉아서 이 애들의 매출을 다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강조가 되면은 다단계 그림 안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상품은 어디 있습니까? 상품이 어디 갔는지 생각 안 하고 이 꿈을 꾸면서 이 상품이 좋든지 말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 이게 꿈이 되면은 이 상품은 어떻게 돼요? 내가 검증해서 팔아요? 아니죠.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기에 빠지면 이제 시간 낭비에, 돈 낭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상품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벌어도 주는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에요. 좋은 상품이에요? 나쁜 상품이에요? 이거는 나빠도 엄청 좋은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최고의 상품이죠. 왜? 나에게 돈을 갖다 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인 겁니다. 이 믿음과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이게 좋든지 말든지 돈을 갖다 주는 최고의 상품이 돼버리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최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고다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것이죠. 상품의 필요성보다는 이 돈을 번다라는 그 수수료의 필요성이 더 커져 버리면 과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로 버는 돈보다 과소비를 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상품이 더해지니까 보통 이건 30%이고 이건 70%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300원을 벌기 위해서는 매출을 얼마를 해야 돼요? 1000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 3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합니까? 1000원을 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폰지 사기만 해도 되게 힘든 건데 뭐까지 하면서 상품까지 집에다가 쌓아 놓으면서 사기를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300만 원만 손해를 봐도 힘든데 1000만 원을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그 시장을 한번 보시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자, 영업 시스템이 원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어요. 이 소비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소비자가 소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개념으로 보면 되게 쉬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엇이 무엇을 대체합니까? 소비자가 대리점을 대체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대리점은 몇 개까지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고요. 따져 보니까 대리점 수를 봤을 때 이게 왜 그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것으로 하면 안 되냐 하면 여러 가지 물건을 파는 그 물건 말고 그 단일 물건을 파는 데는 이 대리점 하나밖에 안 판단 말이에요. 대리점이 원래 그런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제품을 판매하는 그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단일 물건으로 가장 많이 파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제 그 햄버거 가게더라고요. 햄버거 집이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롯데리아가 그 시골에 오픈했을 때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롯데리아가 그 햄버거 가게를 시골까지 냈다라는 그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2,000개 정도 되었을 때는 포화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단계 회사에서 수많은 분들이 등록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보시면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저거 다 일일이 채울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거 10년 이상을 해봐도 저거 채우기 쉽지 않아요. 제가 뭐 한때는 많이도 했어요. 뭐 직수천만 뭐 사실 뭐 1,000명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다단계가 막 처음 막 시작되고 막 부흥이 막 될 때, 야 그렇게 사람이 몰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를 들으면요 환장을 하는 겁니다. 와 떼돈을 벌 것 같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개할 자신 없으면 이거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물건은요 사실은 다단계뿐만 아니라 다단계 뭐 물건 좋아요. 사실은 좋은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죠. 이 쇼핑몰에도 건강식품들이 요즘 싼 게 너무 많아요. 다 동일합니다. 제품들이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거기서 수당 못 받아가면서 OTC 끊어가지고 매달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 낭비, 돈 낭비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단계 회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단계를 하는 사람이 2,000명입니까? 아니죠. 그 한 상품을 파는데 대리점이 2,000명이면 포화 상태로 죽을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만큼 늘린 거지. 보통 한 브랜드가 우리나라를 커버하려면 보통 100개에서 30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이 대리점 300개 안에 못 간다면 나는 소개해봤자 결국은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대리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그 5,000번째 들어와 놓고 또 10,000번째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다. 그 중에 뭐 1,000등이면 되게 빨리 들어온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다단계를 했는데 100등 안에 못 들어왔다. 되게 힘든 거고요. 200등 안에 못 들어갔다. 그거는 수익이 날 가능성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보편 타당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10,000번째 들어와도 거기서 인적 자원이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수입이 나겠죠. 그 위로 중간중간에 있는 분들은 다 허당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시는가 봐. 위에 있다고 돈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일 꼭대기나 양쪽 두 라인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돈 되겠죠.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한 줄만 키우면 되는 거니까. 모두가 돈 벌 수 없는 게 다단계 구조입니다. 모든 사업은 이 나로부터라는 말을 다단계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가 10년 이상 다단계를 하면서 무슨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잘 소개하는 사람도 성공하기 힘든데 누가 내려준다? 빨리 등록하고 오토십으로 매달 구독료를 내라. 그러면
시간 흐름 속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으시면 하시고요. 소개 잘하는 사람은 잠깐의 돈을 합으로도 빼먹기 위해 붙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신 차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절친이든 지인이든 다단계 소개를 하게 된 후부터 사이는 멀어진다는 각오는 하셔야 할 겁니다. 제가 다단계를 해가지고 내 좋은 지인들, 친구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 다단계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다단계에 그 다른 사람과 또 친해지지 않습니까? 또 그런 또 유심 받다가 사람들 빼가죠. 뺏고 뺏깁니다. 다단계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친구를 소개하지 마세요. 친구 다 버립니다. 이쪽 저쪽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또 만나게 되고 또 기가 얇은 사람은 또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제2의 제3의 피해자로 몇 년간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 겁니다. 소개해서 돈 잃으면 신용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박살 난다는 사실은 이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이 우리 사이들이 지인과 좋은 친구의 사이들이 깨지는 것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다단계를 돌고 돌아서 나중에 서로 다단계는 그런 거였어 라고 이해하고 화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지만 신용 회복하기 힘든 것이 바로 다단계입니다. 오늘날 다단계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상품이 진짜 누구한테 소개시켜줘도 좋은가? 우리 친구를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도 내 친구이지만 정말 소개시켜 줄 수 없는 친구가 있죠. 내 친구인데 나만 사귈 수 있지.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 되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먹을 수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정도로 맛있거나 좋은 상품인가는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소개시켜 주는 게 쉽냐는 거죠. 그 어려움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과연 내가 이 상품을 파는 사람으로서 내가 상위권 안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안 해보니까 1000명, 2000명, 3000명 들어간 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상위 자격을 따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상위 사람들은 돈 벌어 마음 편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부에서 오토시 끊고 돈 벌고 돈 못 벌고 구매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할 짓이 못 되는 겁니다. 다단계에서의 상위는 그런 것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많은 또 다른 사람을 채워 넣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단계를 해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법 다단계의 특징은 처음부터 하나면 팔면 그 다음 팔 수 있는 권한을 안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얼마를 팔아야 됩니까? 적당한 기간 안에 적당한 매출을 일으켜야 이 사람에게 판매권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좌우 대실적을 매달 적당히 맞춰야 수당을 줍니다. 그걸 못 맞추면 한 달 넘어가면 또 후레쉬란 말 아시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맞추려다가 보니까 나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팔기 위해서 상품을 사야 되니까 과소비를 하게 되고 집이 창고가 돼서 쟁겨지는 겁니다. 요즘 들은 마케팅을 자꾸 변경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붙잡아 놓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사실 35% 안에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밑에 사람들한테 돈이 안 가요. 예, 생생 낼 수는 있어요. 그건 뭐 뻔한 거죠. 그게 다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다단계 설명을 들을 게 아니라 판매자의 집을 가보면 압니다. 소개한 사람한테 한번 3달 후에 그 집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게 과연 되는 사업인가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는 상품에서도 마진을 가져가지만 회원들이 매달 못 맞추거나 낙오자들이 있어요. 그 낙전 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가요. 회사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상위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런 몇몇 사람만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게 다단계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뭐 다단계를 뭐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바꿨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가 아닌 게 아닌 것입니다. 스폰지라고 하죠.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스폰지 같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위에 사람들은 시스템 안에 가둬놓으려 그러고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정신무장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장착하고 뭐 1박 2일이 됐던 뭐가 됐던 계속적인 그런 그 세뇌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단계가 피라미드에서 네트워크 마케팅까지 오면서 이름만 변했지 구성은 다 똑같은 겁니다. 돈을 주는 방법만 변했지 어차피 주는 수수료 체계는 똑같다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지만 다단계에서 밑에 사람들을 끌어들여 돈을 벌려고 과장해서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그래요, 제가. 예,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다단계 하시는 분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배가 고파서 영업을 하거나 내가 배가 고파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세상이 제공해야 될 건전한 가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상품으로 확인되지 않은 다단계를 하면은 결국엔 뭐만 이뤄요? 그 입소문이라는 게 신용을 주는 거라고요. 내가 누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거지 같은 놈이 있었어. 거지 같은 놈이야. 그 다음부터는 내 인간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왜 내가 아는 사람을 저 여자, 저 남자한테 소개를 못 시켜줘요? 내 인간관계 깨질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돈만 보고는 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품들을 왜 하냐고요? 사람도 소개 못 시키면서. 상품도 잘못 소개시켜주면 신용이 깎인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절대로 배고픈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여유 있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사업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껏 10년 이상 다단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다단계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 못 된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깨달았고 결국 개인 신용을 잃게 되는 사업이었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결국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었고 나이만 먹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건데 하고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다시 한번 살아간다면 나머지 인생은 보람되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남을 것입니다. 오늘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할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은 있지만 다시는 이제 당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